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 3차 시로 조합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조합. 성취 기준 보시면 조합의 의미를 이해하고 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을 좀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인데 전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 개념은 아니고요. 앞서서 배웠던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열과의 차이로부터 유도를 하겠다. 순열과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합의 의미는요. 서로, 이게 빠졌네.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가 있어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 그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대요. 자, 기호로 우리 영어의 컨비네이션 옆에 써있죠. 컨비네이션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C라고 해요.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뽑아놓은 그 결과물 안에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를 들여다보는 거지 그 안에서 막 순서를 정하고 누가 1등이고 누가 먼저 뽑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조합이라는 말 자체가 누가 1등이고 누가 꼴등이야. 누가 먼저 들어왔어. 누가 위에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이들이 모여 있는가를 우리가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이 순열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순열은 순서대로 줄 세우기 였잖아요. 순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합은 그렇지가 않다. 문제를 읽어보시다 보면 이거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구나. C를 떠올려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자,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택해서 줄을 세우면 순열이잖아요. 그것은 NPR이 되는 것이고 줄 세우면 순서가 중요하면 NPR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뽑아 놓는 것 자체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NCR을 쓴다. 순서와 관계없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조합의 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순열과의 차이로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그걸 순열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려니까 예를 들어서 4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는 그런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카드가 4장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예요. 순서와 상관이 있게 이제 2개를 뽑는다고 해보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게 2개를 뽑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순서가 포함되니까 P라는 순열의 개념을 써가지고 4P2 해야 되고요. 계산은 우리가 연습해 오셨죠? 4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해서 12가지가 됩니다. 얘 아주 간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해도 돼요. 그쵸? 총 몇 가지 경우가 벌어지냐면 AB 하나, AC, AT 괜찮죠? BA, BC, BD 또는 CA, CB, CT 마지막 DA, DB, DC 총 12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는 순열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조합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4C2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순열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에서 말한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은 얘랑 비슷해. 4P랑 비슷해. 12가지 또는 12와 관련된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열은 순서가 중요하고 조합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지금 총 12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똑같은 것처럼 취급될 만한 아이들이 있어요. 순서를 배제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AB라는 아이가 있는데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 AB랑 똑같은 게 누가 있냐면 살짝 자리 바꾼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AB나 BA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렇겠죠. 또는 AC가 있는데 얘랑 또 똑같은 애가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CA 이렇게 있어. 얘네 둘이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AD와 DA 어딨니? 똑같아요. BC와 CB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BD와 DB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CD와 DC가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P를 이용하시면 총 30 다른 것이 1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구해놓은 12가지 중에서 2개씩이 다 일치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2개가 있는데 그걸 2개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개가 되겠어? 몇 쌍이 되겠어? 6쌍이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왜 2로 나누느냐? 둘이 살짝 자리 바꾼 거 그냥 같은 케이스라고 보기로 해가지고요. 2로 나누면 얘가 6가지 경우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 2라고도 쓸 수 있지만 우리 순열과 조합 단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이게 바로 요 모양이랑 지금 일치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문제도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6C3이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6P3을 떠올릴 수 있다고요. 얘랑 비슷할 것이다. 그쵸?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기 때문에 120까지예요. 얘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C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쵸?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아까처럼 총 6장 중에서 3장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라고 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뽑아놨더니 120까지가 되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야. A, B, C 이런 것도 있고 A, C, B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B, A, C도 있고 B, C, A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는 C, A, B도 있고 C, B, A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셌을 때 120까지라는 거예요. 그쵸? 순열일 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합이기 때문에 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 모든 6가지 상황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라는 거죠. 6가지. 계산을 다 끝냈을 때는 6가지이고 왜 6가지가 나오느냐? 몇 명이서 자리를 바꿨으니까 3명이서 바꿨으니까. 셋이서 자리를 막 돌리는 거는 같은 것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6가지인 거죠. 3 팩토리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얘랑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 더 해볼까? 그럼 만약에 한 7C3 해볼게요. 7C3 뭐야? 일단은 7P3 하시고 그리고 3개를 뽑았잖아요. 셋이 막 자리를 바꾸는 것은 무시하기로 했어. 아래쪽에 3 팩토리얼 들어가면 돼요. 그래요? 자,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시고요. 그 다음에 3부터 시작해서 3 팩토리얼 1까지 곱하시면 돼요. 계산하시면 35 됩니다. 괜찮죠? 얘는 답이 20이 될 것이고. 좋아요. 자, 이번에는 7C0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순열할 때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 7개의 카드가 있는데 그중에 0장을 뽑아야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7장의 카드를 놓고 뽑지를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이 상황. 한 가지로 정의하기로 했죠. 이렇게 돼요. 근데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도 사실은 쓸 수가 있다. 자, 공식을 이용하시면 C라고 하는 것은 P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7P0. 그리고 나서 0명을 뽑았으니까 0명이 자리를 막 바꾸는 이런 케이스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순열에서 배운 것처럼 7명 중에 0명 뽑는 거 한 가지 케이스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걸 막 주세요.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 그래서 결국에는 1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5C5예요. 5C5. 5명이 있는데 5명을 뽑는다. 되게 진지하게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앞에 5명이 있는데 야, 미안한데 너네 5명 중에 내가 5명밖에 이걸 못 준다.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다 주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도 안 주는 거나 5명을 다 주는 거나 재미없기는 매 한 가지죠. 얘 그냥 한 가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C를 P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OPO라고 일단 바꾸고. 근데 한번 해보면 굳이 뭘 바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쵸? 이거 자, OPO로 바꾸고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얘를 5팩토리얼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위에도 5, 4, 3이 1이고 아래쪽도 5, 4, 3이 1이고 약분하면 한 가지가 될 것이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여기도 지금 조합에서도요. 요런 거 같이 가져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 0 하면 이게 이제 한 가지가 될 것이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요 공식 자체를 달달 물론 외우면 좋은데 이 공식 자체를 외워도 좋은데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 정도. 그냥 7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는구나. 그다음 3명이니까 3팩토리얼 하는구나. 그래서 답을 구할 수만 있어도 괜찮다. 요거에 익숙해지면 공식은 저절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내려가 볼게요. 계속해서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진짜 문제풀이다. 예제 1번.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대회에 출전할 4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6명 중에 몇 명 뽑는데요, 남학생을? 2명 뽑는데요. 여학생은 4명 중에 2명 뽑는데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순서 관계 있다고 해요? 누구를 첫 번째 내보내고 누구를 두 번째 내보내고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골라만 놓으라는 거예요. 6명 중에 2명을 골라라. 마찬가지로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라. 그리고 나서 얘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볼까요? 남학생은 이렇게 뽑고 여학생은 이렇게 뽑아. 이거 지금 세트로 동시에 다 하라는 거야? 아니면 남자애들만 뽑아서 그냥 놓고 끝. 그 다음에 여자애들 뽑아서 놓고 끝. 이거예요. 동시에 하라는 거죠. 남자는 이렇게 뽑고 여자는 이렇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곱하기의 개념이 돼요. 괜찮겠지? 남자도 뽑고 여자도 뽑아야 되니까 세트로 행해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 요거 계산하시면 6부터 시작해서 2개잖아요.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시면 돼요. 조합 계산 방법이죠. 마찬가지로 4부터 시작해서 2개,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시면 된다. 얘가 아이고 얘 쓰면 안 됐네. 15 곱하기 6 해가지고 90까지가 된다. 이렇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유적지 5곳이 있어요. 이 중에서 3곳을 선택할 거고 박물관 3곳 중에서는 2곳을 선택할 거고 괜찮죠? 그러면 5곳 중에 3곳을 선택할 것이고 3곳 중에 2곳을 선택할 것이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운데 곱하기로 처리를 했습니다. 5, 4, 3, 3, 2, 1 5부터 시작해서 3개 3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번엔 3부터 시작해서 2개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얘가 이렇게 하면 10가지에다가 이렇게 하면 3가지 해가지고 3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더라. 문제 2번. 얘도 계속 똑같아요. 5가지 피자 중에 2가지를 주문하고 7개 중에서도 2가지를 주문하고 괜찮죠? 5C2 곱하기 7C2 계산하시게 되면 5부터 시작해서 2개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그래요? 7부터 시작해서 2개 연달아 2개 그죠?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얘가 10 곱하기 잘 안 써지네요. 10 곱하기 21 해가지고 210까지 경우의 수가 되더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이러한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그랬는데 이걸 하려면 아까 그 공식을 외웠어야 되는구나. 지금은 교과서 수준이기 때문에 나와요. 이거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나와요. 우리 이거 이렇게 쓰기로 한 적 없는데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자, 이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중하게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자, 1번.
NCR이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공식으로 바로 간 적은 없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NPR에다가 R 팩토리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순열 공부할 때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증명할 때나 쓰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증명이 나와버렸네. 자, 잘 안 되면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P이다. 5부터 시작해서 2개잖아요. 이걸 팩토리얼로 바꾸면, 팩토리얼 이용해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5가 들어갔기 때문에 5부터 쭉 그걸 먼저 쓰는 거야. 5, 4, 3, 2, 1 보이시죠? 요 안에 5, 4, 3, 2, 1 있잖아요. 그런데 5와 4만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없어져야 되는 게 누구라고요? 그렇지. 3, 2, 1이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양변을 살펴봤더니 5는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고, 그쵸? 3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앞쪽에 해당하는 5가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앞쪽에 해당하는 n이 위쪽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거, 3 어떻게 나온 거라고? 5에서 2를 뺐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n에서 r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n-r 팩토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보였고요. 자, 우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변 nc, n-, 아이고 지저분해. 자, 마찬가지로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np, p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뒤에 있는 것 팩토리얼 해가지고 넣기로 했잖아요. n-r의 팩토리얼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다시 한번 p를 팩토리얼로 바꾸는데 p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n에 해당하는 거 n팩 그대로 올리고 얘네 둘이 빼가지고 밑에다가 넣기로 했잖아요. n 빼기 n-r 해가지고 이것을 팩토리얼 하기로 했어요. 여기 점이 왜 이래? 자, 정리를 해볼게요. n-r 팩토리얼 되고요. 위쪽에 n 팩토리얼 있고요. 얘 빼면 n 빼기 n 더하기 r 해가지고 없어지면 r 돼요? 가로 안에? 그렇구나. 비교해봤더니 똑같다라는 거야. 조금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이걸 펼쳐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비교해봤더니 결과가 같잖아요. 따라서 얘와 얘가 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최상위권으로 내가 이제 가고 싶어요. 나는 1등급이나 뭐 1.5등급 정도를 노린다 하시면은 연습장을 펼쳐놓고 이걸 유도를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OP는 요거였으니까 요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도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가주시면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뭐 수학에 크게 욕심이 없다거나 나는 중2 것만 돼도 만족해. 내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서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 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중2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상식적으로도 사실은 이거는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도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5명 중에 2명 뽑아가지고 뭘 줄 거야 내지는 뭐 숙제를 내줄 거야 뭐 청소를 시킬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5명 중에 2명을 뽑기가 조금 다소 이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누가 제일 잘했는지 이 설명이 좀 그러네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청첩장 샘플을 막 받아요. 회사마다 이제 신청하면은 10장씩 막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30장, 40장 있는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진짜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건 진짜 아니다 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제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40장은 좀 많으니까 5장이라고 합시다. 5장 중에 하나를 추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추리고 싶어요. 그러면 얘와 똑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5장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4개를 빼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한 장 남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상황이라는 거죠.
얘가 순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냥 뽑는 것 자체, 조합만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이해되셨죠? 5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뽑는 거랑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는 거랑 마음에 들지 않는 거 4개 제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실제로 구해보시면 5부터 시작해서 1개,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5부터 시작해서 4개, 아래쪽은 4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계산하시면 5 나와요. 똑같습니다. 괜찮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제 1, 예제 2. 예를 들어 9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싶어. 근데 좀 어려워. 얘랑 똑같은 게 뭐가 있다고요? 9시 6이 있다고. 6개 골라내면 3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6개를 골랐지만 실제로 3개를 고른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같아진다라는 거.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게 2개가 이제 같다라고 하려면 9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9개 중에 6개를 골라내면 돼. 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뒤쪽에 나와 있는 요 숫자 있잖아요. 2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 9가 나와야 돼. 맞아요? 여기도 5개 중에 1개, 5개 중에 4개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요. 자, 공식으로 정리된 예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n개 중에 r개, n개 중에 n-r개예요. 2개를 신중하게 더해보시면 결국 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냐면 n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겠어요? 2개가 같아지려면 그쵸? 2개가 같아지려면 2개를 더했을 때 그 앞쪽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1번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4번에 1번 볼게요. NC4랑 NC5랑 같대요. 4개 뽑은 거랑 5개 뽑은 거랑 같다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만데? 9. 그쵸? 따라서 n의 값이 9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를 공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런 공식에 막 대입해가지고 풀어가지고도 계산하실 수 있지만 보고 직관적으로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12개 중에 R개 뽑은 거랑 12개 중에 R-4개 뽑은 거랑 같대요.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2R-4가 된다고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1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R이 16이라고요. 따라서 R이 얼마다? 8이 된다. 괜찮으시죠? 요거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없구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6C4, 6C3 간단하게 할 때도 쓸 수 있는데 6C2랑 같아요. 그쵸? 6C3 얘가 6 곱하기 5, 2 곱하기 1 맞니?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15 더하기 20이랑 35랑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7CR이랑 같대. 대입해보시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R이 2인 것 같아요. 맞니? 7 곱하기 6 2개. 하나 더 해야 되는구나. 7, 6, 5에 3, 2, 1. 6이 사라지면서 35 되죠. 아래 값이 3이다. 요게 사실은 그 1학년 교과서에 보시면 제가 이걸 지워서 그런데 요런 공식이 있어요. 자,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 하면 N 플러스 1 CR 플러스 1 요런 게 하나 이제 공식이 나오거든요. 요걸 증명함으로써 왜 네모가 왜 이래? 얘가 사실은 이제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요거는 우리 2학년 확률 통계 과정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웠어요. 굳이 이제 증명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산하셔서도 1학년 수준의 문제 얼마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경우의 수의 저 뒤쪽에 2항 정리 막 이런 데가 있어요. 혹시 선행이 되신 분들 2항 정리에 가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전 선행이 안 돼 있어요. 괜찮아요. 뒤에 가서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요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계산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교과서에 요걸 다루는 문제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얘는 교육과정상에서 사실은 빠졌습니다. 분할과 분배해가지고 빠졌는데 이게 되게 못된 게 사람들이 교육과정에서 뺐으면 문제도 안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막 내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배워도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냅니다. 전 좀 탐탁지 않은데. 여태까지 했던 내용만으로도 나는 벅차다 하시면 여기서 끊어도 돼요. 그래도 제가 다 이제 수강한 걸로 하도록 제가 설정을 해놓을게요. 근데 나는 좀 부족해.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목이 마르다. 더 해야 되겠다 하시면 앞으로 한 10분 정도 더 진행이 되는데 그걸 마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실 분들은 수고하셨고요. 계속 들을 분들은 가볼게요. 아이고. 분할과 분배, 이건 뭐냐면 분할, 나누기, 얘는 나눈 다음에 나눠주기 거든요. 나눠주기, 다시 얘기하면 짝을 짓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예제 보시면 4명으로 이루어진 음악 동아리에서 2조로 나누어 연습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조를 1명, 3명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2명, 2명 나누는 경우가 있대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4명으로 이루어진 음악 동아리 ABCD라고 할까요?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돼. 4명 중에 1명, 3명으로 조를 나눌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4명 중에 1명을 일단 뽑아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3명이죠? 저절로 팀이 되는 거죠. 걔를 이제 근데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으세요? 4명 중에 1명 뽑고 남아있는 3명 중에 3명을 뽑음으로써 2조로 나눈다.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 곱하기 1가지 해가지고 4 이렇게 돼요. 얘가 첫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2명, 2명으로 나누는 이런 케이스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얘를 2명, 2명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일단은 아까처럼 4명 중에 2명 나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몇 명이 남아있어요? 2명이 남아있어. 그 2명을 다시 뽑는 거예요. 2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나오느냐? 4, 3, 2 곱하기 2, 1, 2, 1 하시면 6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답이 아니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답이면 이게 끝이면 제가 따로 이렇게 짚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를 둘둘 나눈다. 그럼 일단은 2명을 뽑는 요 상황이죠. 어디 가서 요 상황을 이 6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해보는 거야.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A, B를 뽑았으면 당연히 C, D가 남아서 한 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A, C를 뽑았으면 B, D가 자연히 한 팀이 되고 A, D 뽑으면 B, C BC 뽑으면 AD, BD 뽑으면 AC, CD 뽑으면 A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가지 경우, 총 6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지금 답을 찾아 놓은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6가지가 아니라는 거야. 6가지가 아니었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A, B, C, D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아닌 척하지만 얘랑 똑같은 애가 아래쪽에 있어요. 찾았나요? 그래요. CD를 뽑고 AB를 남기는 케이스. 이 2가지 케이스가 같은 경우라고요. 같은 경우예요. 자, 마찬가지로 AC를 뽑아가지고 BD가 자연히 한 팀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얘랑 똑같은 게 있어요. 그쵸? BD를 먼저 뽑고 AC가 한 팀이 된 거야. 같은 상황이잖아요.
괜찮죠? 마찬가지로 AD, BC 뽑은 거랑 BC, AD 뽑은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6개로 찾아놨지만 실제로는 요 2개가 같고 요 2개가 같고 요 2개가 같아서 같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묶어보게 되면 3쌍밖에 안 나와요. 서로 다른 케이스는 3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답은 3개가 되는데 얘네 둘이 같은 거예요. 얘네 둘이 같은 거야. 왜 둘이 같냐면 덩어리가 2개잖아요. 크기가 같은 덩어리가 2개예요. 얘네 둘이 자리를 홀랑 바꾼 거야. 그리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매의 눈으로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두 덩어리가 크기가 같아요. 자리를 살짝 바꿨습니다. 2로 나눠도 좋지만 얘를 저는 뭘로 나눌 거예요? 당연히 2 팩토리얼로 나눌 거예요. 그래야 2가 아닌 숫자가 나왔을 때도 일반화 시키기가 좋잖아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얘는 왜 2로 안 나눠요? 왜 안 나누냐면 얘는 크기가 달라요. 1개랑 3개로 나눴어요. 덩어리의 크기가 다릅니다. A를 뽑으면 B, C, D가 한 팀 돼요. 그쵸? B를 뽑으면 A, C, D가 한 팀 되고 C를 뽑으면 A, B, D가 한 팀이 되고 D를 뽑으면 A, B, C가 한 팀이 돼요.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리를 홀랑 바꿔가지고 같은 척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얘랑 자리 살짝 바꾸고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여기는 1인용이고 여기는 3인용인데 자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두 자리니까 살짝 바꿀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다시 설명을 드렸고,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문제에서 분할을 하라고 해. 조를 나누라고 하는데, 1명, 3명, 크기가 다를 때는 상관이 없다. 근데 2명, 2명이에요. 2명. 덩어리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쪽도 한번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6명을 세조로 나누려고 해요. 1명, 2명, 3명. 덩어리의 크기가 달라요. 얘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둘.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6명을 일단 1명 뽑아. 괜찮아요? 그럼 1명 뽑아서 얘 혼자 조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 몇 명 남아요? 2명. 아니, 미안해요. 5명. 5명 중에 2명을 뽑아 놓는 거야. 그럼 이제 3명이 남겠죠? 안 써도 그만이지만 답지에는 꼭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지막까지. 의문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3C3까지 써줍니다. 끝이에요. 답을 구해보시면 6 곱하기 5, 4, 2, 1. 얘는 3명 중에 3명 뽑는 거 한 가지죠.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10 해가지고 60까지가 된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둘 뽑습니다. 6, C, 2 괜찮아요? 일단 6명 중에 2명 뽑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4명. 4, C, 2 괜찮아요? 4명 중에 2명 뽑았어요. 몇 명 남았어요? 2명. 2, C, 2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끝이 아니야. 크기가 같은 덩어리가 이번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얘네 셋이 자리 막 바꾼다고요. 자리 막 바꾸고 아닌 척하고 앉아 있는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다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자리 막 바꿨어요. 3팩토리얼. 덩어리가 3개이기 때문에 걔네 셋이 자리를 막 바꾸는 케이스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해보시면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할게요. 6, 5, 2, 1 요거 했어요. 곱하기 4, 3, 2, 1 곱하기 2, 이거 한 가지인데 2, 1 그리고 마지막에 3팩토리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약분할까? 6가지 이렇게 하면 4개 이렇게 총 15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걸 만약에 잊어버리시게 되잖아요. 이거 6으로 나누는 거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걸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거 답이 90까지 나와요. 엄청 크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도 왜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90까지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 B, C, D, E, F를 데리고 이런 경우가 있고 A, B가 먼저 뽑히는 경우 있고 C, D가 먼저 막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요.
괜찮으세요? 90가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순서를, 얘네 세 덩어리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 있잖아요. 순서를 바꿔서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애들이 몇 개인지 파악해 봤더니 총 6개가 나오더라는 거야. A, B, E, F, C, D, C, D, E, F, A, B. 마지막으로 E, F, E, F, A, B, C, D. E, F, C, D, A, B. A, B. 이렇게 총 6가지가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6개를 묶어가지고 6개 묶었더니 90개를 6으로 나눈 형태와 같아져서 이것이 15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부분 분할과 분배. 분배는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분할까지는 끝났고요. 분배는 나눠주는 건데 요걸로 하기에는 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는 아니지만 이런 거죠. 뭐 사탕이 4개 있는데 한 개 3개로 나눈 다음에 사탕으로 바꾸시면 한 개 3개로 나눈 다음에 2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걸 받을 것인가 저걸 받을 것인가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2팩토리얼 곱하시면 되겠죠. 사탕이 이제 6개가 있어. 서로 다른 사탕이 6개가 있어서 그거를 둘둘둘 나눴단 말이에요. 15가지가 되겠죠. 세 덩어리가 나왔어요. 그걸 3명한테 나눠주고 싶어. 짝을 지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서로 다른 뭐 젤리라고 할까요? 젤리가 6개가 있어서 1개, 2개, 3개로 나눠가지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3명에게 나눠주는 거야. 3팩토리얼 곱하시면 되죠. 분배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분할이 조금 어렵다. 그 중에서도 뭐가 어렵냐? 그 중에서도 덩어리의 크기가 같은 아이들 나누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잠시만요. 요것으로 우리가 제가 조합에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칠 거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종이에다가 이제 쑥스러운 거 아니니까 다 써가지고 찾아보시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 다음에 해도 또 모르면요? 그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다 써가지고 또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3번째는 쓰다가 이 멍청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맞다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귀찮아도 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 거가 되니까. 좀 길었어요. 분할 분배까지 하느라 좀 길었는데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2학년 확률통계 과정 나가도록 할게요. 원순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